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건 이학생입니다. 소방 특채를 준비하시는 소방 구조 구급 특채를 준비하는 여학생 분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지금 내년에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게 목표로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 이제 특채나 공채 여성분들은 상당히 적게 뽑아요. 그래서 타진여 선생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제일 적게 뽑는 직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험생들이 본인이 소방관이 되기 원하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혹시 여태까지 점수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컬을 적었는데 상담이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순환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하는 공부 맞는지, 그리고 경채 영어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건전제로 바뀌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고로 소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건전제 시험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과목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험 기간은 2019년도 10월부터 시작하셨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국어는 100점, 그리고 생활영어는 70점, 그리고 개로는 80점이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국어는 85점, 생활영어는 85점, 개로는 90점이 나왔고요.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모르 이그젠, 지금 해커스 그쪽 가서 공부를 했고 아니면 인강을 받거나,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이게 좀 세세하게 좀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생활영어 85점이 나왔는데 김수환 선생님이 커리를 탔고요. 구문과 문법, 그리고 경채 과정 공부했고, 그리고 개론 같은 거는 김동주 선생님이 커리를 탔습니다. 기본, 심화,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국어는 85점 나왔었는데 이 당시에 영어랑 개론 위주로만 사실 공부했고 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국어 100점이 나왔는데 21년도에는 국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8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 문제 틀렸는데 두 문제는 옳은 걸 골라야 하는데 틀린 문제 고르는 식으로 틀렸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잠시 물 좀 마실게요. 자, 죄송합니다. 앞에 지금 세 분 영상 찍고서 이어서 찍어가지고. 자, 지금 적어주신 것중에서 중요한 게 수험생들이 보통 공부하실 때 남들이 틀리는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남들이 틀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남들 다 틀린다고 하면 당연히 어렵게 나온 거니까 합격 것은 떨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모의고사 풀 때는 실전처럼 풀고 또 실전 가서는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실전 연습하는 것처럼 최대한 진지하게 실전 연습하듯이 풀어보시고, 하여튼 시험 갔을 때 너무 긴장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너무 실전처럼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풀듯이 가볍게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약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국어 같은 거는 충분히 다시 공부를 하면은 점수 다시 다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제 국어 압축 강의, 그리고 시험 막판에는 이태종 선생님 하프모사, 이태종 선생님이 하프모사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2021년 10월 7일부터 시작하셨어요. 국어는 저희 지역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데 저랑 맞는 게 국어 과목뿐이라 국어는 학원을 다닙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태종 선생님, 뭐 이선재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어는 이미 100점이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그냥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 다닌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 학원의 커리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뭐 교재가 좋거나. 근데 교재가 좋지가 않으면은 오히려 스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학원 가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카페나 그런 데도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 굳이 국어를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영어는요, 경성시 수능 0단어 보고 있고, 김수환 선생님 올인원 보고 있고, 김수환 코드 연구 보고 있고, 김수환, 선생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로는 모두소의 정태선 선생님 커리어 타고 있습니다. 정태선 선생님 상당히 유명하죠. 강의를 아주 쉽게 하는 걸로 유명하고, 또 요즘에는 이근상 선생님 해설이 상당히 잘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 듣고, 시범 강의 듣고, 지금 기출 보고 있고, 기본은 인강 2번 들었고, 그리고 지금 시반은 지금 인강 1번 돌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어 학원에 다니지 마시고, 국어에 필요한 부분을 인강을 들으시되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소방학 개론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단 특채 여자분이라면 당연히 이 세 과목이 고점이 나와야 되는데 소방학과 소방학 관계법규도 공채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과목은 우선은 시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강을 한번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같은 실수를 안 하고 싶어서 초시생, 재시생 때, 그때는 엄마 식당에서 공부하셨네요. 현재 학원 자사체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학원은 국어를 다니고 있고, 그러나 일주일에 1, 2일씩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국어는 굳이 학원을 안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독서실 필요한 거면, 뭐, 관령 독서실이든, 아니면 시중에 있는 뭐 독서실이든 그런 데 가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에 100점이 나오고 80점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그냥 인강을 활용해 주시고요. 직접 많이 풀어보세요.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했을 때 기출에 있는 뭐 문법 암기해 주시고 문법에서 뭐 마무리 강의가 필요하다. 그런 건 뭐 인강 들으셔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던 문학 작품들 위주로 계속 분석해 주시고 암기해 주시되 나중에 1월 달에 모의고사 그때 문학을 좀 푸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문학을 꾸준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태용 선생님이 워낙 학부모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계속 꾸준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어가 지금 문제인데 영어가 지금 현타가 온 게 바이어스 잘 안 맞는 것 같다. 소방 특채 같은 경우는 영어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어휘는 저는 생각했을 때 수능 영단어 위주로 보시되 소방 전문 용어 같은 거 좀 챙기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 노트 정리하셔가지고 자투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문법은요, 책을 보기로 나오거든요. 가지고 봤던 교재 복습만 해주세요. 대신에 문법 이론은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 다시 복습할 때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뭘 물었는지 출제 포인트만 적어보세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이런 유형에서 이런 문법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죠. 직접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미 기존에 봤던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마시고 복습해 주세요. 암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 푸지 마시고 그냥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같이 쉽지만 해설이 완전 잘 나온 교재를 직접 푸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 세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독해를 풀 때는 지금은 시간적으로 풀 필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푸는 거는 시험 보기 한 2개월 전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자유스트 독해 유형별로 천천히 푸세요. 왜 시간 내지 말라고 하면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재면 뭐가 문제냐면 내용 파악을 다 놓치고 감으로 독해해요. 그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천천히 푸도 좋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자이트 독해를 풀다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오래 잡지 마시고 또 바로 해석 보지 마시고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그 다음 문장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문맥상 내가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상 이 부분은 제가 앞문장과 뒷문장 보니까 순적 관계네. 그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거 둘은 역적 관계네. 이런 내용이 아닐까.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실제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해석 못한 문장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해야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리뷰할 때 세 가지를 해주세요. 참고로 자이스도 독해 풀 때는 모든 유형을 다 앞에서부터 풀지 마시고 그럼 뒤에 있는 유형이 너무 늦어지고 중요 유형, 예를 들어서 뭐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이거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유형 중에서 뭐 도표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소방에서 안 나오는 유형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소방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 위주로 섞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유형을 조금씩 푸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은 조금씩이라도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자 매일. 남는 시간은 다른 유형을 섞어서 풀자.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요약문까지 한번 쫙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풀고 나서 해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연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푸는 건 많은데 영어 독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답의 근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떻게 재진술되었는지. 그러면 답의 근거는 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수험생들이 종종 시행착오에 뭐냐면 글을 빨리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생각이 확 지문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 오답이 걸려요. 그러지 말고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자. 자, 두 번째는 아니죠. 자,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세요.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게 잘 나왔거든요.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러면 출제자들은 유형별로 각각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오답을 내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로 이어져요. 이런 걸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독해를 상당히 빠르게 풀 수 있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더라도 이러한 스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해석이 안 되었던 문장. 이 문장은 따로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걸 독해 노트라고 했죠. 독해 노트에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자이스트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다 보면 내용파 다 놓치고 계속 문제 따지다 보니까 내용파가 놓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의 범위로만,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의 범위로만 해주시고 풀고 나서 내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철저하게 노트에 정리해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문장이 약한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문장 구조를 잘 못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세 과목을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약한 문장이 나오잖아요.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못 읽어.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막 하얘지기도 하고 다음 과목 푸는데 막 지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의 문장 구조 분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시점 갔을 때도 어려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르는 독해형 어휘들을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눈으로 자주 봐주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주 보세요. 외워야 할 것은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구조를 자주 철저히 외워주시고요. 독해형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때 봐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규제랑 겹치면서 복습 효과도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규제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어는 독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계별 연습이 중요한 게 처음에 기초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해 문장의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 독해에서는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순서, 구문 연습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는 연습도 하시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하는 연습도 하고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도 계속 강화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해놓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못 읽는 지문이 없게끔
그럼 남은 싸움은 마지막은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난다고 했죠. 처음에는 중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독해가 결국 시험의 꽃인데 독해를 마지막 쓰면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는 계속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습도 풀다가 나중에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그때 소방, 공채, 특채, 기출 다운받아서 푸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계속 자습도 독해 풀면 됩니다. 소방 특채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학원 안 다녔으면 좋겠다. 왜? 차라리 그 시간 아껴가지고 소방학 개론에 더 시간 투자하시고요. 국어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인강 활용하시되 그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문제 풀어주시고 복습하시고 대신에 소방학 개론이 아마 어렵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기본서 계속 꾸준히 봐주셔야 돼요. 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을 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쪽은 이제 소방 이제 상위 시험, 뭐 승진, 간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에서 다 따올 거예요. 어렵게 내기 위해서. 그거는 강사님들이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다 문제를 다 선별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또 소방학은 제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까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은 충분히 소방, 구조, 구조 특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해 보시고 보완하시고 우선순위에 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카톡 솔루션 이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